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의료 대란마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간호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호법. 원래는 간호법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예. 이제 국회에서 마련이 됐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 음. 간호법이라고 하면, 원래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던 내용 중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즉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켜서 만든 음.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의료법 안에서 규제되던 부분들을 간호 인력에 대한 것만 따로 규제도 하고 보호도 하기 위해서 빼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또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간호 인력만 따로 다루는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점 더,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더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 지금도 간호사들이 사실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있고 음. 어린이집이나 장기 요양시설, 노인시설 등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현행 의료법이 다양한 장소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또 전문화되고 있는 이 간호 업무와 간호 인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 간호 인력만 따로 규제 보호하는 간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게다가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이나 처우가 좀 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간호사들 태움 이런 것들도 음. 있고. 사실 업무가 과중되고 조직 문화,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있고 그에 비해서 낮은 임금, 같이 근무 환경이 간호사의 경우 좋지 않다는 그런 것이 사실이고 예. 또 아무래도 간호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과 육아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이것이 사실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간호사 같은 경우는 평균 근무 기간이 7년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 네, 짧은 것이죠.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8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음.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이 8.9명입니다. 네, 낮네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간호사 한 명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예예. 또 간호사 전체에서 20, 30대 비율이 70%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음. 30대가 되면 다 그만둔다는 것이거든요. 예. 30%만 남고. 이렇게 그만두는 간호사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그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숙련되고 노련한 간호사가 적다는 것을 음.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들도 반영을 해서 간호법은 간호 환경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입법 취지만 봐도 분명히 좀 필요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네, 기존 관련 법에 있는 조항을 좀 그대로 옮겨 놓은 정도로 이 보면은 네, 이제 새로운 조문이 7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맞아요. 간호법에 대해서 음. 의사협회가 저렇게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쵸. 말씀하셨듯이 지금 간호법 통과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이 대한의사협회랑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이 의사 쪽의 반대 이유를 보면, 간호법 안에서 사실 두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 간호법에서 이런 조항이 있어요. 간호법의 이 제정 이유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사 지도 또는 처방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규정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 안에서만 간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라도 규정하면 이것은 나중에 그 간호 업무가 점점 더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넓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의사 진료 그 지도 안에서 보조적 업무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간호사는. 네네. 근데 지금 간호법은 의사 지도 처방 하에는 하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넓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은 이게 결국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네. 지역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개업도 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도 간호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관해서 간호사협회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법 문구상 명확하게 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예.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서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간호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단독 개원은 사실 지금 법상으로 명확히 불가능하거든요. 네. 의료법 33조에 의하면 의사만 의료기관에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간호사들은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의사단체는 그렇다 쳐도 간호조무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것도 좀 의외인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간호 인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처우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간호법인데 이제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이런 간호법의 내용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에만 너무 치중돼 있어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이 있다. 차별을 유발한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간호법 안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이나 명칭, 업무를 구별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실무에서 차별 대우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간호법이.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뭐 병원이나 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이럴 때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사랑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 네네.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럴 경우에는 간호사가 있어야지만 그 기관에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채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기관의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게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역시 맞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실에 맞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결국은 조무사들의 실직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도 간호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일단 학원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도 그 간호조무사 같은 그 전문 시험을 볼 때 학력 제한이 없는데 간호조무사만 뭔가 이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해야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또 간호조무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간호사는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 이렇게 명칭이나 그다음에 그 협회를 나누어서 규율하는 것도 이것 자체가 차별이다. 이렇게 간호조무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간호사협회 측은 이거는 너무 해석의 문제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지금이랑 다 동일하게 간호법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은 없다라고 간호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간호법의 필요성에는 뭐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자칫 발생할 그 직무 범위 간의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좀 위험에 처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네. 지금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 양곡법 이후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죠. 네.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려보내면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되고 그 재의결을 할 때에는 국회의원 대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간호법의 통과가 사실은 불분명해진 상황이고 예. 그리고 간호사들의 사업 예고도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대통령의 사실 선거 기간이 약속했던 부분으로 알려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것을 1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 것이어서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